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문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겠는데요. 정말 우려스러운 그런 분석이 나왔고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대한민국 큰일 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사드 기지 상공에 나타난 괴 드론입니다. 사드가 위험합니다. 사드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공군기지에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리고 한국 공군기지의 예를 들어서 청주 비행장에 있는 F-35,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2019년 3월에서 4월에 앤더슨 공군기지 괌이죠. 여기에 갑자기 야간에 이런 비행체들이, 괴 비행체들이 출몰했다 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그때는 묻혀져 있다가 나중에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자, 괌에 미군이 사드를 갖다 놨죠. 괌은 미국의 태평양의 전략 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고, 여기에는 전략 폭격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괌을 타격하는 것이 목표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뚱펑 26으로 괌을 타격하는 것이 목표고, 그러다 보니까 괌에 사드가 있죠. 그런데 그 사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하고 대입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19년 3월에서 4월에 있었던 일을 나중에 이제 정보 공개가 되어서 2020년 9월 14일 현지 시각이죠. 더 드라이브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지난해 3월과 4월 초에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미 육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 포대에 대단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드론들의 반복적인 침입이 발생했다. 이 드론들은 수면 위에 바짝부터 접근한 뒤에 지상 20에서 30피트 높이로 기지에 진입했으며 쿼드콥터 형상으로 3에서 5피트 정도의 크기였던 것으로 보고됐다. 이 드론들은 아주 이른 새벽 시간에 여러 번 기지에 반복 침입했고, 기지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다시 몇 시간 뒤에 돌아오는 등 기지 상공을 유린했다. 정보자유법에 의거해서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당시 괌 기지를 방어하는 제36경비대대 2초소 경계병들은 23시 15분 백색으로 빛나는 비행체가 필드 위를 맴도는 것을 식별했으며, 이 불빛들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라고 보고했다는 겁니다. 자, 이 괌 사드 기지에 이렇게 아주 초저공 비행, 그러니까 20피트에서 30피트니까 한 6m, 7m에서 한 15m 사이, 이 사이로 이렇게 10m 내로 이렇게 비행을 해서 싹 들어와서 담을 타놓고 들어왔고, 그 기지에 장비가 있는 그 필드 위를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크기는 이 3에서 5피트다. 그러니까 한 1m에서 한 1.5m 정도 되는 크기다. 그러니까 드론 치고는 꽤 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증언은 UFO를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사격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월과 4월에 여러 차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TPY-2 레이더 하나에 2천억 원이 넘는데 이런 거 아주 간단한 이런 공격으로 바로 그냥 무력화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더 드라이브의 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정보가 여러 이유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가장 심각한 것은 탄도탄 공격으로부터 전략기지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은 이 고가의 방공 시스템이 드론에 의해 너무 쉽게 뚫렸다는 점이다. 적국들이 괌의 사드를 파괴하는 데에는 순항미사일이나 특공대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마약 카르텔이 상용 드론에 IED를 붙여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이 이 상용 드론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폭발물을 장착해가지고 멕시코의 우리로 지금 치안부 장관 같은 이런 사람 집에 돌입시켜서 폭파시키고 이런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더 드라이브 취재 기자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상용 드론에 폭약 갖다 붙이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 그런데 전략기지를 지키는 이 1조 원 넘는 포대, 사드 포대가 이런 식으로 뚫렸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그런 우려를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마약 카르텔만 있냐? 아니죠. 2018년 8월 4일인데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수도죠. 여기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뭐 자작극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마두로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 행사를 하는 과정에 갑자기 여기 있는 이 모델이에요. DJI M600이라고 하는 중국제 촬영 드론인데 이게 나타난 겁니다.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이 폭약이 장착이 돼가지고 돌입을 해서 마두로 대통령은 다치지 않고 주변에 있던 다른 데 있던 사람들이 이제 약간 고위 인사들이 피를 흘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정말 이 드론 요즘 뭐 어디 가나 어느 홈쇼핑에서나 어느 인터넷에서나 또는 어느 매장에서나 얼마든지 누구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드론에다가 마음만 먹으면 아주 심각한 일을 벌일 수 있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더 드라이브는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드론이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가. 제가 보니까 2천억짜리 그 사드 레이더 150만 원이면 무력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중국제 드론인데 풀 옵션 가격이 132만 원입니다. 이 인터넷 지금 올라와 있는 가격이. 사양을 보니까 정말 놀라워요. 스포트라이트 2.0, 액티브 트랙 3.0 기능, 이게 이제 이동 표적 추적을 한다는 건데 지상 매핑을 하는 겁니다. 레이더를 가지고 지상을 살펴보면서 지상에 있는 이동 표적까지 다 감지를 해내고 그 이동 표적을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속도는 시속 68km, 엄청 빠르죠. 그리고 360도 전방향 장애물 회피 기능. 그러니까 이 비행 또는 호버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 새가 날아온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걸 다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센서들이 워낙 좋아가지고. 최대 채공 시간 34분, 상승 고도는 5km까지 올라갈 수 있고 최대 비행 거리는 18.5km. 그리고 GPS나 글로나스 같은 위성 항법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자율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 전송거리 10km. 10km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시쳇말로. 지상 매핑까지 하면서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데 여기다가 뭐 배터리나 이런 거 좀 빼고 뭐 화공약품점에 가서 아주 간단한 여러 가지 조합으로 사실은 폭약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린 시절에 폭약 이런 데 너무 이제 밀리터리 매니아다 보니까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냥 이 화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여러 가지 상식 가지고 붉은 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조합해서 집에서 폭탄 이 모나미 볼펜에다 집어넣고 한번 만들어 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독대 깰 뻔하고 큰일 날 뻔했는데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해봤던 일이니까 지금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그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의 배치되어 있는 이 사드 포대인데, 자, 여기 손바닥만한 거 이게 아까 이 드론이에요. 지상 매핑까지 가능한 엄청난 성능이죠. 레이더까지 다 장착되어 있는 이 드론이 손바닥만 합니다. 차 타고 쓱 가서 그냥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툭 던지면 싹 비행해서 날아가면서 10km 밖까지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적응 비행 시켜서 침투해가지고 쓱 팝업해가지고 때려버리면은 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런 미사일 차를 때릴 이유는 없죠. TPI-2 레이더 면에다가 그냥 받아버리면은 그냥 뭐 레이더 하나 아작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드론 이게 이거는 180만 원짜리던데 정말 뭐 황당해요. 이런 정도의 큰 드론이 아마 이 괌 사드 기지에 나타난 게 이런 것 같아요. 이 덩치가 이게 좀 그 비슷합니다. 한 1에서 1.5m 정도 되는데 이 180만 원짜리인데 이건 페이로드 즉 이 탑재 중량이 무려 10kg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농촌에서 농약 살포용으로 쓴다고 합니다. 10kg짜리 농약통 달고 농약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말해서 10kg짜리 폭약을 달면은 이거는 뭐 K9 자주포 폭약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위력을 나타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폭탄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는 뭐 아까 이 드론처럼 센서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두 개 합해버리면은 뭐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상가 이런 데 가면 20만 원만 주면 자율주행 키트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주행할 수 있는 경로를 쫙 입력해 놓으면은 알아서 주행을 또 해요. 자기가 다 대조해 가면서 20만 원 추가만 하면은 그냥 뭐 10km 밖에서 알아서 날아가. 그리고 알아서 그냥 받아버려.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큰일 난 상황이죠. 그러면 대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비행금지구역 그게 뭐예요? 우리 국가전략시설 주변 사방에 뜬 드론들입니다. 19년 10월 3일 날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드론의 항공영법 위반 건수는 139건이며 이 같은 위반은 2017년부터 급증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휴전선 일대,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한 드론은 2014년 3건, 2015년 7건, 2016년 3건이었는데 2017년은 12건, 2018년 8건, 2019년 8월까지 무려 16건 등 급증 추세다. 2019년 드론이 원자력발전소 상공에 출현한 사례는 모두 7차례인데 국방부가 체포에 성공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소형 드론은 승인 없이도 군사지역을 드나들 수 있으며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 드론은 150m 이하로만 비행하면 사격장 등 비행이 제한되는 군사지역에도 승인 없이 드나들 수 있다. 정말 문제 아닙니까? 2017년 이후에 급증하고 있는데 2017년 왜 하필 나쁜 건 다 2017년 국가안보에 뭔가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건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것은 전부 2017년부터 급증해요.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2017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2017년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래서 25kg 이하의 최대 이륙 중량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10kg짜리 페이로드를 할 수 있는 그 농약 드론 이런 것도 25kg 이하죠. 그 어마어마한 거를 150m 이하만 비행시키면 사격장 안도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 2019년 한 해에만 7차례를 들어갔는데 그런데 도대체 잡은 건 2건밖에 없다 이겁니다. 우리 군에서 잡은 건. 그러면 나머지 5건 어떻게 했냐? 만약에 그 7건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의 그 원자로를 타격할 수는 없어요. 그건 원자로 타격한다고 원자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변전소라든지 송전탑이라든지 이런 거 깨버리면은 발전소에서 발전 아무리 많이 해도 전기 공급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퇴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의 대응, 또 대응 능력, 또는 관계 법령 이런 게 지금 너무 허술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규제해도 모자랄 판에 군사기지 주변에 드론 비행장을 세우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바로 성남시예요. 은수미라고 하는 사람이 시장을 맡고 있는 성남시예요. 과거에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압력을 좀 줬겠죠. 그렇게 해서 이 성남 비행장 서울공항이죠. 얼마나 중요한 공항입니까? 여기에 백두정찰기, 금강정찰기 다 여기에서 작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통령 전용기 1호기 다 여기서 작전해요. 해외 귀빈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성남공항, 즉 서울공항이에요. 그런데 서울공항 활주로 남쪽 1.9km 지점에 코이카가 있는데 이 코이카 이사장이 지금 또 과거 민주당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은수미 시장하고 협의가 됐겠죠. 그래서 코이카 운동장을 드론 비행장으로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청 주차장하고 인근을 또 여기는 불과 1.3km 지점이에요. 서울공항 활주로하고 여기를 또 드론 비행장으로 씁니다. 그리고 서울공항에서 4.2km 떨어진 양지공원 여기도 드론 비행장을 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비행거리가 10km씩 돼요. 그런데 서울공항에 백두정찰기 뜨고 금강정찰기 뜨고 여기다가 가서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공군 1호기 대통령이 탑승하고 있는 1호기 이륙을 한다든지 착륙하는데 드론 진입시켜가지고 그 엔진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가는 겁니다. 자, 이게 공군에서도 협의를 해줬어요. 아니 공군들은 그 정경두 장관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사람 정말 황당한 사람이죠. 지금 그 카투사 관련해서 카톡으로 지금 외박을 연장할 수 있다,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일선 지휘관들이 말이 되냐, 어느 군데가 그렇냐라고 하는데 최경두 장관은 배려심이 부족한 지휘관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정말 황당한 사람입니다. 정말 역대 최악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욕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뭐 무슨 말 하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아무튼 뭐 그런 사람이 있던 군대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굴복해주고 성남시 시장이 좀 파워 있는 사람이니까 허락해줬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비행단장이 승인해줬고 협의 끝에 승인해줬고 여기 지금 가동이 되는 거예요. 드론 비행장으로.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자,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부산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 이지삼이 있어요. 해군작전사령부 뒤에 그 드라이브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차 딱 세워놓고 드론 딱 띄워가지고 이지삼 딱 들어와 있을 때 그 이지스 레이더에 들이받아버리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주 비행장에 F-35 택싱하고 있을 때 그냥 가서 들이받아버리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주 비행장 또는 충주 비행장 여기 있는 팩3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에 그냥 가서 들이받아버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한국 공군의 그린파인 레이더, 탄도탄 추적 레이더죠. 그냥 그 인근에서 들이받아버릴 수 있는 겁니다. 성주 사드는 물론이고 이런 식으로 모든 우리 국가 전략시설들을 드론에 의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액으로 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작년입니다. 오산기지 주변에 저는 분명히 고정가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 자기네들은 정찰기 또 위성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산기지 주변에 아파트 하나 구해놓고 거기 살고 있으면 비행기 뜨고 내리고 하는 거 다 볼 수 있는데 거기 왜 안 가 있단 말이냐. TV조선에서 이 이야기 했다가 제가 TV조선 출연 정치를 먹었죠. 아무튼 뭐 이 살펴봐서 다 그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부에서는. 자, 그래서 드론 앞에 발가벗겨진 우리 한미연합군입니다. 김정은의 여유에는 이렇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지금 이제 그 우드워드의 경로 그 책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오는데 2019년 8월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 중에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든 미래든 남조선 군대는 내 적이 될 수 없다. 남조선 군대는 내 군대 전혀 맞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게 진실이다. 라고 트럼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남조선 어쩌고 뭐 상대가 안 되는 건 나한테 들이대지 마라. 이제 이 이야기인데 이상하다. 우리가 더 센데. 그러나 우리가 센 거는 공군력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 공군력 그리고 요격 시스템 다 깨버리면은 이길 수 있죠, 북한이.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뭐 이것도 이 일의 핵심은 남조선에게 핵미사일 쏘겠다 이겁니다. 핵무기는 대미용이지 우리 대남용이 아니다라고 이 정부는 이야기하는데 김정은의 이 이야기는 핵 빼면은 도대체 자기가 이길 일이 뭐 있습니까? 남조선에게 핵 쓰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핵을 쓰는데 그걸 막아내려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리고 사드 막아내야 되는데 드론 보내서 깨버리면 막지도 못해. 바로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드론에 대한 공격 우리 반드시 법령 마련해서 제한시켜야 되고 은수미 성남시장이 만들어 놓은 저 서울공항을 위협하는 저 드론 비행장 반드시 철폐시켜야 되고 저걸 허락해준 공군 장성 조사해야 됩니다. 왜 허락해줬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허락해줬는지 조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